안녕하세요. 저는 그 청주에 있는 그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저희 마지사랑병원은 관절 치료를 주로 하는 그 병원이고요. 특히 그 어깨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재활도 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이제 그 먹게 되면은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어깨 힘줄이 많이 파열이 되거든요. 이제 어깨 힘줄의 파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릎의 관절염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무릎 같은 데는 이제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관절염이 온다면은 어깨에는 힘줄이 닳아서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힘줄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관절염까지 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깨 관절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되는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요즘에는 좋기 때문에 설령 무릎에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인공관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무릎은 그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하지만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관절염이 와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게 되면은 대부분 어깨로 인한 그 일상생활에 큰 그 불편감이 있습니다. 뭐 이제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력도 떨어지고, 뭐 좀 심하면 아프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꼭 그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부위가 이제 회전근개가 되는데, 이 사진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그 부위를 저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회전근개라는 이 어깨 근육에서 겉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이제 삼각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삼각 근육 그 안쪽에 몇 개의 근육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의 기능은 주로 이제 팔을 들거나 내리거나 돌릴 때 이 회전근개 힘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회전근개 그 힘줄들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실 이게 진단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흔하게 이제 보통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상에는 힘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이제 개원가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검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그 힘줄이 파열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초음파를 통해서도 진단이 잘 안 됩니다. 또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도 보게 되면은 몇 군데 이게 이제 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도 하시고 진단도 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내렸지만 그동안 환자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디 갔는데 초음파 이상이 없다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는데,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심줄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이게 뼈로부터 이렇게 심줄이 떨어져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너덜거리게 됩니다. 이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통증도 꽤 있고, 움직일 때 안에서 뭔가 이게 좀 갈리는 느낌, 걸리는 느낌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아프고, 밤에 이제 자다가도 아파서 깰 정도도 되고, 뭐 쑤시고 아프고 뒤척이면 아프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심줄 파열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심줄 파열은 여기 동영상 잠깐 보실게요. 이렇게 완전히 이게 심줄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제 환자분은 이제 꽤 힘들죠. 이제 자꾸 이제 붓고 아프고, 뭐 뻐근하고 손도 저리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되어 있다고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저 같은 이제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한테 치료를 보시게 되면 수술을 권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은 봉합이 되지 않으면은 궁극에는 이제 아주 큰 후유증이 남고 인공관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심줄하고 뼈를 붙여가지고 그걸 붙게 하는 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종이와 이게 나무를 붙이는 것도 쉽지 않고, 목재와 철판을 붙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듯이, 심줄하고 이 뼈는 이게 다른 살아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다른 조직이지 않습니까? 서로 그걸 붙여서 서로 이게 하나의 그 조직으로 이게 붙게 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방법이 있게 되는데, 여기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봉합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많이 시행했던 일렬 봉합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나사를 박아서 그 달려있는 그
나사에 달려있는 실을 이용해서 심줄하고 뼈를 봉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정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도 또 좋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과거에 이제 어깨 심줄 수술에도 대부분 이제 실패했던 예가 이제 이런 봉합 방법들을 이용했었던 경우인데, 수술 방법들이 조금씩 이제 발전이 돼서 현재는 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하나만 나사를 박던 것을 두 개를 박아서 수술로 하는 방법도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이열 봉합술이라고 하는데, 이 이열 봉합술도 기술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그 전에 한동안 이 수술을 좀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제 이 수술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수술법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쪽 그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수초 브릿지 방법이라고 하는데, 브릿지라는 건 이제 가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합 가교, 이게 현수교 같이 이렇게 다리 그 이제 심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수초 브릿지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회전근개 봉합술에 대한 결과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래도 그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고 나서 재파열이라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봉합을 했어도 안 붙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재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최신의 그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도 재파열률이 한 30% 이상 보거든요. 30%면 적지 않은 거잖아요. 100명 수술하면 한 30명이 안 붙는 것이고, 10명 수술을 하면 3명이 안 붙는 건데, 보통 이제 성공률이 한 70%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은, 일반적인 성공률 70%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안 붙는 본인은 100%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이 그만큼 어렵고 이제 힘든 수술이었었는데, 잠깐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동영상은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파열된 경우인데, 이건 제가 이제 수술을 했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수술을 했던 경우인데, 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사가서 이렇게 끊어져 있고요. 너덜거리죠, 심줄도. 심줄이 안 붙게 되면은 그냥 그 심줄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덜거리면서 달아있고, 상당히 이제 조직이 손상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많이 붓고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재파열이 되게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다시 재수술을 또 하게 되죠.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수술의 결과도 떨어지고 또 이제 후유증도 남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다시 재파열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술 안 하는 걸 꺼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재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재수술하는 걸 꺼리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환자들은 계속 후유증을 감고 통증을 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술법을 개발을 하다가, 저희 이제 마지사랑병원에서는 골관통형 봉합술을 기존의 그 수초 브릿지 방법에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수술을 현재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이 수술법을 개발하고 시행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그러니까 수초 브릿지 방법하고 골관통형 봉합 방법을 같이 믹스를 해서 두 개 수술법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법을 이용을 해서 수술의 결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한 5% 정도밖에 현재 안 되거든요. 잠깐 저희가 이제 하는 수술법을 보시면은, 이 옆에 있는 사진은 기존의 그 수초 브릿지 방법하고 이제 유사한 수술법인데,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의 봉합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를 해서 심줄과 뼈를 직접 뼈에 구멍을 뚫어서 직접 심줄하고 뼈를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월등하게 또 이제 견고하고 꼼꼼한 걸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회전근개 봉합술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내시경을 통해서 하느냐, 좀 절개를 하느냐, 아니 뼈를 갈라내느냐 안 갈라내느냐, 아니면 이두근을 이전술을 하느냐 절단을 하느냐, 그런 문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어 있을 때 수술할 때는 1번은 그 봉합 방법이 얼마나 견고해서 결과가 100%에 가까운가. 사실 100%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파열률이 30%인 경우하고 5%인 경우하고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파열율이 낮은 그런 수술 방법을 상의를 해서 수술을 받는 것을 보내드리겠고요. 저희 병원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존의 수초 브릿지 방법하고 관통용 방법을 이용해서 현재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에게 수술한 결과를 찍은 MRI 사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제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이 환자분의 MRA 사진인데 이쪽 좌측 사진을 보시면은 심줄이 끊어져서 이게 크게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심줄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이어주는 게 이제 수술의 목표인데, 이분은 수술하고 한 6개월 경과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수술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찍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검게 심줄과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 6개월 정도에 이런 결과를 보인다면은 이런 분들은 거의 완치되었다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통증도 거의 없고, 팔도 이제 큰 지장 없게 쓸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근력도 돌아오고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봉합수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이렇게 드문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봉합수술을 받는 분들 중에 이게 봉합한 부위가 제대로 잘 안 나서, 안 붙어서 재파열이 되어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 꼭 봉합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저희 같이 이런 견고한 수술법을 통한 수술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편안하고 행복한 어깨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봉합술의 결과다. 재파열률이 되지 않는 완치율이 높은 게 좋은 수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